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여러가지 템플릿이 있고 앱이 있죠. 이런 앱을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도커를 가지고 배포를 하고 WSL, 우분투 리눅스에다 배포하는 이런 방법들을 이전 강좌에서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이러한 작업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손수 매뉴얼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우리가 배치를 만들고 그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점점 프로젝트가 많아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고 정말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해서 컨테이너들의 여러 앱을 분리하는 그런 과정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100개, 1000개, 심지어는 10,000개 이상의 컨테이너들이 생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배포를 만약에 우리가 자동화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10,000개까지 가고 이런다면 오케스트레이션 툴이라는 걸 이용해서 처리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100개, 1000개만 되더라도 저희는 이러한 컨테이너들을 배포할 때 자동화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앱 자체를 배포하는 방법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한 배포를 자동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시면 클라우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CI/CD를 구현하는 방법이 몇 없어요. GitLab과 GitHub에서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에이전트를 이용한 방법이 GitLab이고요. 액션이라는 걸 이용하는 방법이 GitHu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그 중에서 GitHub 액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신의 GitHub에 액션을 적용할 리파지토리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제 아주 작은 아이디가 하나 있어요. GitHub에. 그리고 여기에 리파지토리들이 있는데, 저는 이전에 만들었던 시그널 템플릿이라는 것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도커에 관련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놨죠. 이 백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도커 파일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정리를 해놨어요. 어떻게 실행하라고 다 정리해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서 우리는 GitHub의 액션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상단에 보시면 액션 있죠? 여기 있죠? 네. 이 액션이 있는데, 일단 세팅스에 한번 가보세요. 세팅스에 한번 가보시면 러너스, 액션스 러너스라고 있고요. 여기에 가보시면 New Self-Host Runner라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있죠? New Self-Host Runner. 자, 요걸 눌러볼게요. 이걸 눌러보시면 이렇게 어디에서 실행할지 얘기가 나와요. 저희는 이제 WSL, 우분투에다가 도커를 가지고 배포를 할 거니까 리눅스를 딱 설정을 할게요. 아키텍처는 이제 64인지 32비트인지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다운로드하고 컨피규어,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등이 나옵니다. 자, 이 토큰은 좀 뭐랄까 비밀스러운 거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수정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mkdir 액션 러너, cd 액션 러너를 하라고 되어 있죠. 이 똑같이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요거를 복사를 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자, 만들어 놓은 곳에다가 똑같이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저 CURL 보이시죠? 이거 똑같이 하셔도 돼요. 자, 러너를 이제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복사하고 요걸 눌러도 되겠죠? 카피해서 그대로 눌러주세요. 그러면 뭔가 진행이 될 겁니다. 다운로드 하는 거예요, 러너들을. 그리고 이제 다운로드 한 거를 실행을 하는 건데, 여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제대로 다운로드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체크썸이죠, 일종의. 그리고 나서 해보면 OK라고 나왔죠. 제대로 다운로드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이 녀석을 풀어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러너가 풀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컨피규어를 할 건데, 이쪽 뒤쪽에 보시면 컨피규어 sh에 저는 지금 시그널 템플릿이 있고 뒤쪽에 토큰이 자동으로 들어갔어요. 자, 이 토큰은 나중에 저는 수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가지고 뭐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GitHub 액션에 대해서 오센티케이션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냥 엔터 누를 거예요. 엔터 누르고, 그 다음에 러너의 네임 설정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그냥 엔터 누르겠습니다. 자,
셀프 호스티드 리눅스 x64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레이블을 추가하셔도 됩니다. 레이블을 추가하시면 러너가 여러 개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에서 특정 레이블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근데 지금 하나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굳이 레이블을 만들진 않겠어요. 엔터에서 스킵 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러너가 생성이 돼요. 여기는 이제 뭐 워크 폴더를 어떻게 지정할 거냐라는 거예요. 워크 폴더 저는 이렇게 템플릿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run.sh 실행하시면 자동으로 실행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게 이제 어떤 상태가 된 거냐면 호스트 러너, 그러니까 셀프 호스트 러너라는 게 지금 제 PC에 WSL로 만들어 놓은 우분투라는 PC에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리스닝 대기를 하고 있고 리스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 저희가 여기에서 액션을 만들면 플로우를 만들 거예요. 워크플로우를 만들면 그 워크플로우를 실행했을 때 이쪽 저희 머신 쪽에 이 우분투 쪽에 전달이 되고요. 우분투에서 해당하는 액션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뭔가 액션이 처리되면서 빌드도 하고 디플로이도 하고 뭐 런까지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죠. 자, 어쨌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고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시그널 다시 들어가서 여기서 액션 있죠. 세팅 말고요. 액션으로 가세요. 액션으로 가시면 여기 보시면 Set up a workflow yourself라고 있어요. 물론 이 위쪽에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걸 참조해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단넷은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여기 있습니다. 근데 저는 커스텀하게 만들 거니까 Set up workflow yourself로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main.yml이 있죠. 자, main.yml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main.yml에 저는 어떤 걸 만들 거냐면 name은 이 정해진 게 있어요. yml에 뭐 check out, 뭐 build, run, docker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on 하고요. 자, 여기 뒤쪽에 뭐 푸시할 때마다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지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실제적으로 눌렀을 때 여기에서 이 시그널 템플릿이라는 GitHub 페이지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그때 실행하도록만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jobs라는 거를 만들어서 job을 지정을 해줄 건데요. 자, echo라고 해서 뭐 하는지 좀 찍어주고요. run on이라고 하고 여기가 조금 중요한데요. 여기에 우리 셀프 호스티드 러너를 써줘야 돼요. 셀프 호스티드 그 다음에 리눅스 그리고 S64 이 버전으로 하겠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에코 그 다음에 런스온이죠. 이게 뭔가 잘못됐는데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텝스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스텝스라고 해서 따라 하시면 돼요. name checkout code. 자, 이건 뭐냐면 이제 latest 코드를 로컬 머신에 받아가야겠죠. 그 과정을 해놓는 거예요. 이거는 미리 GitHub 액션에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액션스 아래 checkout 버전 3라고 하겠죠. 이렇게 해놓으시면 지금 이 시그널 템플릿에 있는 그 최신 소스들을 가지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자, 다시 하나 더 name이라고 하고요. 이번에는 build docker image입니다. 자, 이 name이라고 한 거는 우리가 정해주는 거고 디스플레이에 이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run 이번에는 실행을 할 거고요. docker build 다시 t 자, 템플릿 그리고 다시 f 도커 파일 점이라고 할게요. 자, 이게 원래 도커 우리 예전에 우리 강좌 보시면 알겠지만 도커 관련된 강좌에서 도커 파일을 실행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렇게 했어요.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더 네임을 만들었어요. 이제 실행을 해야겠죠. run docker라고 할게요. 이번에는 run docker라고 하고요.
자, 여기에서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 딱 맞추셔도 됩니다. 이렇게 run it-p 포트를 5004번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5004번 5004번으로 이렇게 하고요. 이미지는 이 녀석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우리가 워크플로우를 하나 만든 거예요. 자, commit changes 누르시고요. 자, create commit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워크플로우는 만들어졌어요. 다시 액션으로 이동할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checkout build run docker 있죠? 요 녀석 있어요. 우리는 요걸 실행시키려는 거고, 방금 저희가 처음에 워크플로우 디스패치라고 한 이유는 여기 나오게 하려고 한 거예요. 요것만 눌렀을 때 실행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요걸 누르시면 이제 실행이 될 거고요. 뭔가 여기에 나오겠죠. 여기 보이시죠? running job echo. 자, echo라는 거를 실행했어요. 잡스 이름에 저희가 echo라고 지정을 해서 이 echo라고 나오는 거고요. 저걸 다르게 이름을 지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실행되는 과정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서 echo라고 있죠. 여기 누르시면 셋업한 과정이 나오고요. 그쵸? 셋업 나오고요. 그리고 체크아웃 코드, 체크아웃 하는 과정, 코드 다운로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도커 이미지 만드는 거 이제 나옵니다. 어떻게 도커 이미지를 만드는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퍼블리시하고 카피하고 과정이 있죠. 다. 네. 그래서 뭔가 하고요. 런을 해요. 근데 딱 보시면 알겠지만 런 하다가 에러가 났어요. 뭐라고 났어요? The input device is not a TTY 라는 게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IT라고 해서 앞쪽에 도커를 실행시키는 걸 백그라운드에서 하지 않고요. 이 도커를 앞단에서 실행시키도록 했어요. 그래서 대화형이 되도록 뭔가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 로거라든지 그런 게 다 자세히 나올 거란 말이에요. ASP.NET Core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로깅되고 있는 게 콘솔 창에 이렇게 막 찍힐 거예요. 근데 그때 찍힐 때 얘가 컬러풀한 뭔가를 실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TTY랑 연관이 있는 거 봅니다. 그래서 이 The Input Device is not a TTY라는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실행시킬 수 있게 할까요? 자, 그래서 이걸 약간 수정할 거예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자, main.yml로 가세요. 다시 클릭하시고요. 이 녀석 눌러서 에디트 하겠다고 하고요. 여기에다가 상단에다가 뭔가를 추가할 겁니다. 자, 보세요. 런 하기 전에 이렇게 shell이라는 거를 할 거예요. 자, 이거 안 맞춰주시면 이렇게 에러 나요. YML은 컬럼 있죠? 컬럼을 잘 맞춰주셔야 돼요. 컬럼과 들여쓰기. 만약에 이게 앞으로 한 칸 갔으면 뒤쪽도 다 마찬가지로 한 칸씩 들어가야 돼요. 자, 이거 잘 아시고요. 혹시 에러 내지 마세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 몇몇 명령 있죠? 저걸 하고 나서 뭔가를 하면 실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commit change 다시 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액션으로 가시고 자, 실행을 하시면 run workflow에서 이 녀석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오류가 없이 실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run docker하고 다시 echo로 들어가 볼게요. 자, 빠르게 checkout, build run, build docker 할 거고요. 그리고 또 run docker도 실행을 할 거예요. 자, 실행되신 거 보였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run docker에서 post check out 코드까지 해서 complete이 나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complete이 안 날 겁니다. 자, 이유가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저희가 도커를 만들 때 도커에 IT, 아까 IT 명령을 내렸죠. 자, IT 명령을 내렸다는 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대화형으로 이 도커를 띄우겠다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 run 도커하고 나서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전까지 run 도커는 종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체크아웃 코드까지 못 가요. 자,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죠. IT로 만들면 안 되고 뭐가 돼야 되겠어요? 데몬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할 거예요.
저희는 일단 이 run docker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 요 녀석 이제 취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워크플로우로 가셔서 요 녀석, 자, cancel run 해주세요. 자, cancel 하시면 자동으로 얘가 멈추게 될 겁니다. 오래 걸리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operation was cancelled. 그래서 세션을 terminate 하고 쉘을 죽여버렸어요. 네,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됐습니다. 저희 우분투를 하나 더 실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도커 PS 해보시면 떠있죠? 네, 실제적으로 저희는 떠있어요. 그래서 로컬호스트 해서 8080 아니죠, 5004로 열었으니까 실행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도커 데모를 통해서 다시 실행을 할 거라고 했죠. 자, 여기로 올라와서 워크플로우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이제 이름을 조금 바꿔볼게요. 자, main.yml이 아니고 데몬이 되겠죠. 자, 데몬.yml이라고 하고, 이제 크게 뭐 달라지는 건 없는데, 저희가 도커 D를 가지고 런할 때 IT가 아닌 D를 가지고 실행하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여기 지금 아직 실행되고 있죠. 실행되고 있는 거를 다시 배포를 하려고 하면 에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에러가 나겠죠. 왜냐하면 지금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행되고 있는 도커는 스톱을 시키고 다시 이미지를 만들고, 이미지 만든 이후에 다시 런 해야겠죠. 그래야 제대로 실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거예요.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을 이제 만들 겁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에서 한 줄 한 줄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른 부분 똑같고요. 여기 똑같고, 이 아래쪽에 빌드하는 것도 똑같고요. 자, 런 할 때 여기 똑같고, 이거 없애도 됩니다. 사실 이제 IT가 아니라서. 그리고 여기 도커 런 할 때 이쪽 D 넣었죠. 이거 중요해요. D. 자, 이 D를 통해서 IT가 아니라는 걸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컨테이너 네임을 가지고 만들어서 뭔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컨테이너 네임이 있으면 컨테이너 네임을 찾아서 뭔가 하도록 해놨어요. 자, 이 도커에 대해서 아웃시킬 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처음에 만들 때는 도커 네임을 안 만들어서 요걸 하게 되면 아마 에러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임의로 도커 스탑 해서 저 컨테이너를 죽일 거예요. 자, 컨테이너 아이디 여기 보이시죠? 이 녀석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서, 저거 잘못 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스탑 하시고요. 도커 RMI 하고 이미지인 SIG-NALR 템플릿을 눌러서 완전히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에러를 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없앤 상태에서 이 도커 데몬 있죠? 데몬을 여러 번 시켜서 혹시 에러가 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커밋 체인지 하시고요. 작업을 하는 중에 뭔가 실수를 했어요. 여기 에딧 들어가시고요. 에코에서 지금 이름을 뭐 빼먹고 지금 만들었네요. 보니까 이름 어디 갔어? 이름을 뭔가 잘못 만들었어요. 지금 얘가 이름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쵸? 원래는 demon.yml 이렇게 되면 안되고 네임이 얹어 있어야 되는데 네임이 빠져버렸어요. 왜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복사하면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거 뒤쪽에가 D라고 데몬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커밋 체인지 하시면 돼요.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자, 액션으로 다시 가시면 이제 제대로 나왔죠. 자, 이 녀석 이제 제대로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딜리트 해버리세요. 보기 싫으니까 이것도 딜리트 해버릴게요. 자, 이게 히스토리라서 딜리트 할 때 뭔가 경고를 줘요. 자, 그러면 데몬을 실행을 해서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자, 여기도 혹시 안 될 수 있으니 확인을 하겠어요. run workflow라고 해서 실행을 시키시고 여기에서 잡는지 봅시다. 자, 됐죠? 실행.
자, 에코 해서 실행이 됐고요. 똑같이 이 안에 들어가시면 에코가 있고, 누르시면 셋업, remove existing 컨테이너까지 실행이 됐고요. 빌드하고 런하고 다시 실행이 됐어요. 자, 포스트 체크아웃 코드까지 했고요. 예, 리프레시하면 자, 실행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혹시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도커 ps 해보시면 돼요. 자, 실행되고 있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뭔가 업데이트하고 다시 했을 때 에러가 안 나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가 굳이 이런 작업들을 막 했던 거거든요. 다시 그러면 이전 데몬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자, run workflow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run workflow를 실행하면 얘가 다시 한번 실행이 될 거고요. 이제 들어가셔서 에코로 가시고 자, 요 녀석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길 보려는 거예요. 자, stopping and removing container. 자, 특정한 컨테이너를 삭제를 스톱을 하고요. remove 했어요, 얘들. 그래서 시그널 템플릿 latest가 untagged 돼서 deleted 이미지가 완전히 삭제가 됐죠. 그 뒤에 다시 build docker 이미지 하니까 아무 문제 없이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제 앞으로 자동 배포가 참 편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세상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daemon.yml에 이런 내용들을 추가를 한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중요합니다. run. 자, 여기 보면 저는 이제 컨테이너 이름이 시그널 템플릿 컨테이너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갖고 찾은 거예요. 그리고 run 할 때 name을 줬어요. 시그널 템플릿 컨테이너라고. 그래서 이걸 찾아서 id를 지우고 id가 있다면 여기에서 에코 한번 뿌려보고요. 디버깅 하려고 뿌린 거예요. 도커 스탑 시키고 RMI에서 이미지는 저희가 정해놨으니 그걸 삭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else면 컨테이너 네임이 없다 라고 하고 바로 그냥 빌드를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도커의 배포를 자동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GitHub 액션에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셀프 호스티드 러너를 자기의 로컬 PC에 깔아놓고 그걸 이용해서 자동으로 우리가 원할 때마다 실행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on 이쪽이 트리거인데요. 트리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푸시를 할 수도 있고요. 크론을 이용해서 크론 탭 아시죠? 리눅스에 그걸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또는 1시간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배포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